이른바 TMF 사태. 일단 추정치로는요,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걸 알려졌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피해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죠. 이 국회 정무위 소속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정무위가요, 네. 되게 좋은 상임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도 많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국방위원회는 예. 상대해야 될 장관이 국방부 장관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상대해야 될 장관급이 6명입니다. 공정위도 있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위도 있고, 있고. 금감원도 있고, 예. 시중은행들 다 들어와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를 많이 다루는 상임위인데 이번에 이 TMF 사태가 터져가지고 조금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야당 네, 의원으로서. 요거 좀 짚어보죠. 네. 이게 지금 다른 계열사까지 확산된다는 거 아니에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계열사도 정산 못할 것 같은데요. 인터파크 커머스하고 예. 그다음에 그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국회에서 처음 얘기했고요. 근데 예.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 티몬 월드라는 또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예, 그 티몬 월드가 뭐냐면 역직구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셀러들이 물건을 올리면 예. 해외에서 이게 Q10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 전부 다 거느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Q10이 동남아의 이커머스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역직구를 하는 곳인데 실제로 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여기가 미정상 금액이 제일 커요. 그리고 여기가 저는 핵심적으로 예. 돈을 해외로 파킹시킨 통로가 예. 여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심.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 다 짚어보죠. 일단 하나하나씩. 예. 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소위 그 구영배 대표의 예. 탐욕, 성공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해서 예. 5천억에서 1조 가까운 돈을 대박을 말 그대로 예. 터뜨리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큐익스프레스라고 물류회사.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 물류회사니까 물건 나르는 데니까 그 밑에 예. 이커머스들이 쫙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상장을 앞두고. 일감 벌어주기 아니에요? 예, 그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인수를 여러 군데 이커머스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데 티몬도 그렇고 그때 자본 잠식이 6천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비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수를 하지? 구영배는 뭔가 그 지마켓에 성공 신화가 있으니까 뭔가 다 계획이 있을 것이야.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 큐익스프레스의 재무 상태를 건전화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돈을 몰아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네. 예. 저 밑에 이제 뭐 티몬 그다음에 위메프 위메프. 여기 돈들을 예. 큐익스프레스로 보내고 Q10으로 보내가지고 사실상 그쪽으로 가게 만든 거죠. 여러 가지 사실상. 방식으로. 그리고 예. 큐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밑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물건만 많이 팔아가지고 물류만 많이 받아오면 그렇죠. 그러면 큐익스프레스 외형은 커지니까 나스닥 상장에 대박이 터진다는 거지. 오. 예. 그러면서 예. 심지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커머스 회사인 위시라는 데도 인수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예. 거기에 구영배 회장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저기 티몬하고 그 위메프 돈을 예. 한 달간 빌려서 그 인수자금으로 썼다. 한 달간 빌려서. 예. 인수자금 한 달 뒤에 갚았는지도 의문이고. 갚았으면 정산 됐겠죠 지금. 예. 그리고 위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사업권 거기도 부채가 꽤 많아서 예. 회사 전체를 법인을 다 사온 게 아니라 사업권만 사왔어요. 그랬다가 그 사업권에서 법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 다시 갚았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자, 그러면 저 의원님 네. 변호사시니까 이거 그러면은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요거 의심하시는 거죠? 의심 가능합니다. 의심이 가능하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티몬 월드라는 예. 우리나라 셀러들이 해외에 물건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 셀러들이 정산 못 받은 사람 많겠네. 거기가 규모가 제일 커요 지금. 그냥 티몬보다요? 예, 티몬보다 죄송합니다. 예. 미정상 금액이 티몬 월드가 더 큰데 올 4월 달부터 이것도 희한합니다. 예. 티몬에 입점해 있는 셀러들한테 예. 티몬 월드로 이사 가라라고 하는 권고를 티몬에서 계속했어요. 그래요? 예.
이런 사실들이 지금 저희들이 용산 전자상가의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 뭐 다 도산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리포트 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11시에 현장 간담회를 제가 현장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예. 사전에 어떤 피해들이 있는가를 쭉 미리 접수를 했어요. 예. 보니까 다들 올 4월 달부터 팀원월드로 넘어가라고 했다.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업체들도. 예. 그리고 거기가 미정산이 제일 많아요. 야, 그러면은 작전이 있었다는 거지. 팀원월드의 피해자들은 한 동남아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소비자들은 그렇죠. 소비자들도 국제 문제로 또 비하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 문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예. 소비자랑 직접 대면에 있는 뭐 여행업체라든지 예. 신용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소비자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셀러들은 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판매자들. 거기는 업체가 도산하면 직원들 다 실업자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산 전자상가가 예. 그리고 뭐 한 업체당 미정산 금액이 10억, 20억이 막 넘어가요. 그러면 의원님 사기도 의심하시는 거죠?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죠. 예. 4월 달에 왜 예. 팀원 월드로 다 넘어가게 했냐. 예. 여기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 예. 군데서 감지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근데 특히나 정산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뭐 할인권 그러니까요.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 예, 할인권 발행한 것도 10% 20% 막 늘리지 않습니까? 예. 좀 여러모로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구영배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뭐 매우 큽니다. 보니까 뭐 아마존 수준의 세계적인 뭘 만들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밑에 그 계기를 중간 계기를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잡았고 예.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 기업들 마구 인수했고 여기가 부도가 나든 뭐가 되든 큐익스프레스에다가 기업 가치를 높이면 된다라고 간 거고 예. 두 번째는 사실 정부의 무능 무대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부의 무능 무대책이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위가 이런 좀비 기업들 인수하는데 사후 승인을 해줍니다. 이런 업체를 막 인수하면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공정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재무 상태 점검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 제한성 이게 독점이냐 아니냐 이것만 바라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긴 하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다음에 금감원을 얘기를 하면 이거 재무 상태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대. 얘기를 했대는데 그래서 무슨 조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MOU 체결했대요. MOU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금감원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대책이라고 나온 걸 보면 정부가 산업부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장지원 얘기는 지금까지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놓친 거는 뭐 사기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래 뭐 이해는 해줄게. 그럼 피해 발생하고 대책.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문제가 있다. 여기 아니 앞단도 뒷단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이게 대책이라고 내왔어요. 해외 뭐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그다음에 더 코미디는 뭐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AI 활용한다고 미정산이 정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챗GPT한테 물어보나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급하니까 정부 대책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다 나오니까 짜집기 해서 쓱 내놓은 거예요. 정부에서도 대책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들여다보고 있었냐. 이 부분을.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사기의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 전 대통령이 그 말씀을 일성으로 내놓을 때가 아니다. 검사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모니터링 했느냐. 책임을 따져보겠다. 정부의 잘못은 있는지. 그다음에 이 대책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수집하겠다. 불법 여부는 철저히 들여다봐라.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해 회복 이거잖아요. 피해 회복. 그다음에 원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라든지 또는 정산 주기를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산 주기를 마음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래 웬만한 데는 2, 3일 내지는 일주일 안에 정산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60일, 70일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돈이 잠겨 있고 그 돈을 돌려 쓴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이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금융회사가 투자를 맡겼는데 또는
결산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돈이랑 섞어서 여기저기 돈을 씁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그 계좌를 분리해야 돼요. 정상금 계좌랑 운영비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상 계좌는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걸 내 돈처럼 섞어 썼어요. 예. 그러면서 니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뭐 이 업계에선 다 이럽니다라고 구영배 회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도적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구영배 나빠. 사기 혐의 수사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지금 사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로 간 이후에 예. 경제수석이 누군지 저도 잘 언뜻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예.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 한다고 본인이 경제 컨트롤 타워 하겠다고 나서셨는데 예. 2022년하고 2023년 선거 앞두고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막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저 국민과의 대화. 예, 뭐 비상경제 민생회의. 예. 올해 몇 번 하셨는 줄 아세요? 몰라요. 2번 딱 하셨어요. 3월 달에 그래요? 3월 달까지 2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검사장 아니세요. 예. 그게 아니라면 경제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세워서 이거를 공정위도 그다음에 금감원도 예. 기재부도 들여다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일단 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제도 개선하는 거 그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건 지금 발등에 불 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피해 회복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 자금 투입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사업상 발생한 부분이니까. 근데 예. 문제는 셀러들이 지금 5천억이냐 1조냐 이 사이 그걸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셀러들이 무너지면 예. 밑에 고용된 분들 그러니까. 가족들 엄청나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사실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들 세금이니까 예. 대기업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여했던 이유는 일자리와 국민 경제 때문이었잖아요. 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예. 근데 이 피해 추산조차도 아직은 정부가 다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예. 자꾸만 정부에서 피해액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월달 미정상 금액만 얘기를 해요. 예. 6, 7, 8은 어떻게 할 건데 6월, 7월 미정상 금액이 얼만데 거기를 추산을 아직도 못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추산이 제대로 첫 번째 돼야 되고요. 책임재산 즉 구영배 회장이 책임져야 될 재산을 동결시키고 이거를 예. 철저하게 추적하는 게 일단 그 돈이 얼마 있는지는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피해액이 얼마고 구영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 예. 추적해야 되고 예. 일단 그거 금감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지금 금감원?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추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엊그제 현안 질의까지는 예. 피해액 추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1차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 투여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피해가 너무 크다. 용산 전자상가 다 주저앉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 사기업 간의 거래에서 나오던 예. 거니까 국민 세금 투입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데 예. 이건 예전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대기업 도산 때 IMF 때 예. 공적 자금 투입하던 예를 좀 참고해 봐라 뭐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아니 사실 뭐 산업은행 등등 통해 갖고 공적 자금 들어가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들어갔다 나면 뭐 하나오션, 대우중공업 이런 데들 전부 다 예. 지금 하나오션이 됐지만 예. 공적 자금 들어가서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어요. 그러다가 하나오션으로 넘어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회수하긴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좀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영배 때려잡아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대통령님 제발. 네. 알겠습니다. 예. 요새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많아가지고 정무위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는 여야 간에 뭐 큰 충돌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랬습니다. 뭐 네. 그랬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부의 책임 부분까지는 사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아. 많이 지적을 야당에서는 했는데 네. 그 부분까지는 근데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다. 곧 저도 발의를 할 건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즉 예. 온라인 이커머스 대 소비자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는 많은데 예. 이커머스와 셀러들 사이의 법적 관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규정하는 제도가 너무 허술해요. 알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피해자들 저 피해 회복도 좀 네네. 해주시고 이거 앞으로 이런 일 또 벌어지지 않게 국회에서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네. 이거부터 좀 그 다음에 인사 얘기 좀 보겠습니다. 이준수 네. 방통위원장 임명됐어요. 네네. 야당은 탄핵 추진한다던데. 뭐 오늘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오늘 그 법원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에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또 그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거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저 예전처럼 자진 사퇴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자진 사퇴하지 않고 그냥 헌재 판단
받는 쪽이 유력하지 않냐 뭐 이런 관측이 있던데. 전부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무는 그거였거든. MBC 예. 박문진 이사, KBS 이사 등등, EBS 이사 등을 땅땅땅 망치치는 것까지가 본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뒤에 뭐 또 대통령실이 누구 이진숙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더십을 가지고 실제로 황통일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장식 의원 SNS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뿐만 아니라 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요거까지 묶어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싸울 수밖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사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예.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사막평에 오르진 않았었어요. 예, 예. 어제 하루 종일 대통령의 오늘 간식은 빵과 순대가 아닐까. 무슨 의미예요? 뭐 빵진숙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예, 청문회에 나왔던 얘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김문순대 하면서 119에 전화해서 나 예, 예. 김문순대 예. 해서 그 순대 김문수라고 하는 이 예. 짤들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야 간식은 빵과 순대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 김문수 후보자가 됐죠. 김문수 후보자는 좀 아세요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연배 아는 차이가 많이 사이는 아니고 나죠. 연배가 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도 뭐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예, 과 저쪽으로 선배시잖아요. 가시더니 예. 과는 아니에요. 거기 아니요. 경제학과시잖아. 그러시구나. 예. 쭉쭉쭉쭉쭉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예. 사실은 그 광화문 태극기 부대에 계셨었잖아요. 예전엔 노동운동의 대부였죠. 예, 그랬다가 광화문 태극기 부대까지 가셨던 분이고 노동에 대한 인식, 특히 최근에 이제 양해동 열사 그 건설 노동자 분신 기획설, 기획 분신설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이 뭐 자살 특공대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획 분신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잘못된 보도다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럼 사과부터 하셔야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을 노동부 장관으로 참 자, 이건 그래서 좀 아니다. 반대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싸울 수밖에. 요 싸울 수밖에가 저희들 어떤 뭐 의미이신 거예요? 저희들 오늘 잠시 후에 9시 반에 네. 탄핵 추진위원회 일명 탄추위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에서 두 번째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예, 그 위원회 국정농단 공식 명칭이 3년은 너무 길다예요? 공식 예. 명칭이 그렇고 예. 이렇게 별칭이 예. 탄추입니다. 탄핵 네. 추진위원회. 저는 거기서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를 좀 책임지게 됐는데 예. 오늘 이 현판식을 갔습니다. 예. 제보 전화 받습니다. 050-7878-7070. 예. 050-7878-7070 제보 전화 받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하신다?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이 여기서 탄핵은 법적 정치적 탄핵을 모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는 건 심정적 탄핵에서 우린 심정적으로 국민들이 탄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치적 탄핵, 법적 탄핵 모두 추진한다. 법적 탄핵을 하려면 사실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결정적인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겠다. 꼬리를 잡고 몸통으로 예. 육박해 들어가 보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짧게. 김문수 장관 후보자 임명되면 탄핵 추진하실 거예요? 장관 임명만으로 탄핵 추진을 할 수는 없죠. 이진숙 위원장을 했잖아요. 정치적 탄핵에 그 탄핵. 예. 그거는 이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어제 방송 이사들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탄핵 추진의 사유가 된 거고 임명만으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